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앵커 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박 앵커님, 네, 박 앵커님,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주자들만도 한 1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던진 사람이 그래도 지금 가장 대선 경선 국면에서 태풍의 눈이랄까 관심의 초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이 과연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네.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8일에 한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통화를 하자마자 한 5분 정도는 통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28분 중에 한 25분은 바로 영어로 했는데 첫 질문이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시나요? 유력 대선 후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우선 뭐 한덕수 대행의 영어는 주미 대사를 3년 했고, 또 뭐 외교의 여러 가지 보직, 그리고 뭐 아주 대미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영어 발음을 직접 들어보면 하버드 박사인데요, 뭐. 그렇죠. 과거에 그 하버드 박사 중에서도 발음 나쁜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분의 영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뭐 해외 생활을 엄청 하고 뭐 유엔 내 사무총장을 8년이나 하신 분이니까 워낙 뭐 영어라면 뭐 능통한데 그분 영어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20여 분을 유창한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됐다가 떨어지고 또 컴백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클리블랜드라고 있었죠. 그분을 뭐 굳이 그 사람 얘기까지 안 해도 그만큼 어려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뭐 대선에 곧 열리면 나간다고 하는 거, 인사말 차원에서 사실은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었다고 봐요. 뭐 여기에 대한 그렇게 구구한 추측을 하는데 그거 뭐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탈핵하는데 고생했다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대답이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도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결국 미국도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있고요. 그러니까 CIA라든가 한국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다 정보 보고가 올라왔을 것이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내 주변에도 한 대응하고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단순히 그냥 인사 차원에서 이른바 또 덕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 지금 가장 뭐 대권에 근접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친중 인사, 쉐쉐로 아주 상징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국제 정치 역학 구조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혹시 간접적으로 뭐 직접 얘기는 아니지만 출마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의도도 혹시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선배님 말씀에 뭐 다 담겨 있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질문은 그 인사와 덕담으로 하고 거기에 대단한 뜻을 안 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답이 진지하고 대단했어요. 그 대답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냐? 여러 상황과 제안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을 긋고 보면 제안이 왔다는 얘기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왔다는 말은 안 하는데 나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그렇게 돌아가는 판이 나를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건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다. 그냥 그런 말이 나오면요, 보통의 대화에서는 아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이 자리에 충실할 따름입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원래 권한대행이 맞다면.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게 뭐 교감이 있구나, 뭐 심지어 용산교감설이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뒤에 뭐 삼고초려를 합내, 지금 뭐 숫자까지도 나옵니다. 30여 명이 지금 연판장을 이미 다 썼고, 접촉을 부단히 하고 있고, 언젠가는 직접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물밑 접촉이 연판장을 있겠죠. 예, 들고 가서 출마를 해 주십사. 30여 명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이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변수 중에서도 중대 변수고 상수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지금 이렇게 정가에서는 분석을 하고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와 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의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요일 14일하고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이 지금 금요일 오후니까 오늘 중에는 안 낼 거예요. 아마 시간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거쳐서 월, 화 중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 그 경선에 나간다는 분이 갑자기 불쑥 월요일 아침에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물론 할 수도 있죠. 월요일 날 선언하고 그럼 전격적으로 얼마든지 15일이니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사이에 중대 결단을 내리면 얼마든지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총리실 간부들한테도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네. 이렇게 특별 입단속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런데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게 말이. 더 정치적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은 있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 나갈 거니까 후임자하고 얘기하시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안 했다는 말은 사실상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속에 결심은 있는데 아직 그걸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해석하는 뜻으로 게 맞아요. 봐야죠. 그게 예, 맞고 그런 뜻으로 봐야겠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아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예.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온갖 권력을 다 한 손에 틀어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금 장이고 지금 한국에다가 뭐 25% 관세 지금 이미 철강 알루미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거는 90일 유예해 줬는데 자 이런 분 앞에서 이런 그 미국 대통령 앞에서 허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4, 15일 경선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예상은 당연히 그 이전에 경선에 참여를 결심을 했을 경우 입장을 표명을 하겠죠. 불출마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선 참여를 하겠다는 네네.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장 지금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많죠. 현실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니까 뭐 그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2차가 22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선이 29일이니까 그 이전에 뭐 참여할 수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는 과거에 그거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특례. 하면요 주자들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셜 게이트를 좀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 스페셜이 자꾸 들어가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생각이면 14, 15일 안에 선언하고 등록하는 게 맞고 그 뒤에 이제 중간에 끼어들겠다고 했을 때 저 한덕수 대행은 명망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분이니까 스페셜한 케이스를 만듭시다. 황호여 선관위원장이나 지금 지도부가 합의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나머지 주자들이 14, 15일 날 룰대로 그 소위 엔트리 한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마차는 없다. 그렇죠. 한덕수를 위한 꽃마차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 거기 경선에는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케이스가 과거 정몽준과 노무현 그렇죠. 단일화 이 케이스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국무총리를 어쨌든 2번이나 지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온갖 갓난 고초를 이번에 탄핵 때 그 보여주셔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권에서 기대가 여권은 아니죠.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국민의힘의 그 기대가 모이는 건 사실인데 이분이 대도무문 YS 때 나온 그 말처럼 큰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자꾸 그 우회로 지름길 뭐 이런 걸 택하시면 이 스타트부터 안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빨리 결단하실 거면 그 이전에 결단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그 뒤에 들어오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선이 1차 경선이 시작이 돼서 1차 경선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4명을 고른다는 건데 그 4명에 들어간 분들이나 4명에서 탈락한 분들이 그 수용하겠어요? 한덕수 대행은 익스프레스 뭐 타고 중간에 내린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덕수 대행의 그 인척과 굉장히 가까울 정도로 동향입니다. 저하고 전주. 그렇죠. 그분 존경하는 분이고 한국 그 근세사에 근현대사에 일찍이 없는 훌륭한 관료예요. 예. 좌우 정부에서 국무총리 옛날 말로 영의정 2번 했고 안 지낸 관직이 없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2명의 관료를 들으려면 3명이 되겠나요? 그 전에 그 유명한 그 고건 총리가 있고 예. 그분의 그 다음에 아마 우리 한덕수 총리 그 2분이 대등한 경력이에요. 예. 그리고 진념. 근데 이 3분이 모두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되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분이 또 학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전주 태생인데 전주에 지금 없어진 전주 북중이라고 있어요. 이게 선발 집단입니다. 그래서 북중에 들어가면 전고를 자동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북중을 실력으로 들어가서 졸업한 뒤에 전고 자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 경기고로 옵니다. 정말 한 해에 서너 명만 과거 보듯이 올라갔다는 그 경기고입니다. 예.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경기고 아니에요. 700명씩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그 시절에 전주 북중 나와가지고 경기고를 실력으로 들어가서 나왔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까지 학위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료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론은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과거의 저 조선시대 역사에 이런 이 영화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4개 정권에서 그 왕을 모시면서 그야말로 그 공신만 뭐 8번인가 했다는 한명회 그 정도의 그 관록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그 영의정 2번 했다고 이분이 바로 지금 이번에 벌어질 그 대선판은요, 과거 그 어떤 대선과도 다른 시간도 짧고 그야말로 예. 건곤일척의 어마어마한 대선이 될 텐데 이 어마어마한 대선, 이 치열한 대선에 과연 이분같이 곱게 경력 관리를 잘하신 분이 뭐 정말 국정 운영 잘할 거냐고 전국 지표조사에서 물어봤을 때 NBS에서 56%가 잘할 거라 그랬어요. 예. 과반수가 잘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맡아도 잘한다 이 소리예요. 중도까지도 52%고 네, 그런데 보수 쪽은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5월 3일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사퇴 시한 그때까지만 권한대행직 국무총리죠. 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 날 이미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요 1차 예선에서 끝날 수 있어요. 4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한 사람이 51% 나오면 끝납니다. 네. 2차 경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자꾸 누구 대세론 하는데, 그래서 자칫 제가 한덕수 대행의 그 출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차 예선에 참여 안 하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1차 예선에서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51%가 나와버리면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시면 한 대행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싱거울 것이고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5월 3일 날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누군가의 후보와 한 대행이 그때까지 국사를 잘 마무리하시고 나가서 당 밖에서 무소속으로 깃발을 드시면서, 지금 무소속으로 깃발 든 분 하나 더 있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무총리가 2명이 밖에서 외연을 확장한 뒤에 그 뭐 여론조사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예. 2단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또 합치거나 안 합치거나 어느 쪽이 많이 나오면 안 합쳐도 돼요. 그분하고 이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서 선출된 분이 소위 2단계 단일화. 단일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지난 그렇습니다. 대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율이 워낙 미미해서 효과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데 이번에는 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두 단계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입니다. 결단. 수십 명이 찾아가서 읍소해도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나서셔야 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사람이 가서 읍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권력 의지가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품이나 성격으로 볼 때 과연 이 진흙탕 싸움, 험악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뭐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싸움에 들어가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숙고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예. 숙고 중이죠.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비록 정치를 안 해봤지만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권유 아니겠습니까? 한대행이 나와야 뭐 경선에 참여해도 그렇고 또 나중에 경선에 참여 안 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극적인 드라마가 형성이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이재명하고 지금 해보지. 그렇지 않아 갖고는 싸우라 마나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정치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숙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제가 생각하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에 길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결정할 때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바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바람과 스토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대단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김문수 전 장관 말고는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2017년 영상 돌려보시면 홍준표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동훈은 그때 이제 그 검사하고 있을 때니까 네. 안 나오니까 그나마 새 인물이라고 하면은 김문수 한동훈 정도고 그렇다고 뭐 옛날에 그 관록을 쌓으신 분들이 다 중고품이란 얘기 아닙니다. 그 경쟁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은 그래서 이제 맞대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하면 전혀 새로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신성이 있다. 우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전라북도 전주 태생이다. 그 호남이라는 게 그래도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이 나와 있는 한대행을 뺀 나머지 명단 중에 전라북도 뭐 이분 고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북 출신은 없어요. 이정현 전 의원이 있지만 이 뭐 어느 정도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보면 유력한 후보 중에 호남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너무 깨끗하고 능력 있는 관료만 하셨다 그랬는데 지난 넉 달간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분이 많은 그 시련과 또 강단을 보여줬죠. 예, 그런 강단을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정치인으로서의 수업은 이분이 안 하신 분이지만 그 탄핵 과정에 넉 달의 그 갓난고초랄까? 예. 본인이 탄핵됐다가 복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압축돼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의힘 경선에 14, 15일에 등록해서 한번 진짜 선수로 뛰어보면 어떤 새로운 바람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예,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이제 1, 2, 3, 4 등까지는 가립니다. 1차 경선이 100% 완전 그 국민 여론조사. 국민 예, 그러면 여론조사. 거기에서 이제 그 역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하셔야 될 게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1차 경선부터 방지 조항이 여론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나는 지지하는 당이 없습니다. 이른바 무당층. 이 두 계층의 질문만 취해요. 그게 바로 역선택 조항이에요. 이게 1차, 2차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답변을 하는 후보들은 응답자들은 다 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경선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점인데, 그렇지만 한대행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참여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짧지만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뭐 한다면, 4강 안에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등이 저는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4강 안에는 예, 들이라고 그런 봅니다. 기대를 갖고 보면, 그럼 1, 2등 후보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1등이 한대행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몰라야 흥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그림상 그 누군가와 1, 2등 안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들어가면 그 두 분이 뭐 2차 경선에서 이제 결승전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흥행 카드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흥행 카드가 되고 극적 드라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상적인 시나리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우선 한대행의 결심과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까 결심을 못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패스했을 경우에는 밖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성과 그 여론이 이미 그때 가서는 그 좀 굳어져 버리는 악영향도 좀 있지 않겠는가. 예. 이 소위 이재명 대세론이 지금부터 띄우고 있는데 예. 그 좌파 성향 언론이라든가 뭐 진보 성향의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벌써 승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중앙일보 제목을 보니까 뭐 일면 톱 제목이 그 제목만 보면 대선은 끝났어요. 양자 대결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과반수 격차 더 벌렸다. 뭐 더 할 말이 없는 제목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짧기 때문에 더 극적인 스토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예.